이거나 먹고 떨어져! 법원 주차장 한복판. 장모는 서류 봉투를 남자에게 힘껏 던졌습니다. 봉투는 바닥에 떨어졌고 종이들이 흩어져 바람에 굴러갔습니다.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무릎을 꿇고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하나씩 주웠습니다. 그 흉가에서 평생 썩어. 장인 어른의 목소리가 주차장 전체를 울렸고 사돈 식구들은 남자를 향해 비웃었습니다. 며칠 뒤 남자는 삽을 들고 폐가 마당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멈춰 섰습니다. 손에 전해진 감촉에 숨이 멎은 듯 굳어버렸습니다. 도대체 그가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람들이 버린 그 흉가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당신의 하루에 작은 기적이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새벽 6시 알람 소리도 없이 강민수 씨는 눈을 떴습니다. 겨울 아침이라 창밖은 아직 깜깜했습니다.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나니 방 안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보일러를 아껴 쓰느라 밤새 온도를 낮춰놨기 때문이었죠. 현관으로 나와 신발장에서 검은색 구두를 꺼냈습니다. 그 구두는 벌써 3년째 신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밑창이 거의 다 닳아서 아스팔트 위를 걸으면 발바닥으로 바닥의 울퉁불퉁함이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뒤축 가죽도 벗겨져서 회색 속살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새 구두를 사야 한다고 생각한 지가 벌써 몇 달째였지만 이번 달 카드값을 생각하면 또 다음 달로 미뤄야 했습니다. 거실 쪽을 돌아봤습니다. 안방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불빛도 없었습니다. 아내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아침 인사 한마디 없이 집을 나서는 게 언제부턴가 당연해졌습니다. 민수 씨는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복도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지하철역까지 걸어가는 15분 동안 거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편의점 불빛만 환하게 켜져 있었고 새벽 배송 기사들이 오토바이 시동을 걸고 있었습니다. 지하철 안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좌석은 당연히 없었고 손잡이를 잡고 서서 가야 했습니다. 민수 씨는 가방 안주머니에서 명함 하나를 꺼냈습니다. 흰 바탕에 파란색으로 대기업 로고가 크게 박혀 있었습니다. 그 명함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다시 가방 속으로 집어넣었습니다. 누군가에게 건넬 일도 없고 건넨다 해도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회사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유리로 된 커다란 정문에는 정장을 차려입은 직원들이 줄지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수 씨는 그쪽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건물 옆쪽으로 돌아가 작은 철문 앞에 섰습니다. 그 문 위에는 협력업체 전용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가방에서 출입증을 꺼내 인식기에 갖다 댔습니다. 띠하는 전자음과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민수 씨의 출입증은 파란색이었습니다. 정규직 직원들의 초록색 출입증과는 테두리 색깔부터 달랐습니다. 옆에 서 있던 경비원 아저씨가 힐끗 쳐다봤습니다. 그 시선에는 동정도 무시도 아닌 그냥 익숙함 같은 게 담겨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뒤에서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돌아보니 정규직 후배였습니다. 나이는 30 중반쯤 됐을까요? 민수 씨보다 10살은 어려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후배는 입사 5년 만에 벌써 대리로 승진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둘이 함께 탔습니다. 후배는 환하게 웃으며 말을 건넸습니다. 아, 선배님. 아직도 여기 계세요? 저는 이번에 팀장님이랑 점심 먹기로 했는데 승진 얘기 나올 것 같아요. 악의는 없었을 겁니다. 그냥 자기가 좋아서 한 얘기였겠죠. 민수 씨는 입가에 억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고생 많네. 그렇게 말하면서도 출입증을 쥔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후배는 먼저 내리며 손을 흔들었고 민수 씨는
2층을 더 올라가 자기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투명 아크릴 트로피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20년 근속 기념이라고 금색 글씨가 새겨져 있었지만 표면에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민수 씨는 그걸 쳐다보지도 않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335 모여 회사 식당으로 내려갔지만 민수 씨는 1층 편의점으로 갔습니다. 삼각김밥 하나와 작은 컵라면을 골라 계산했습니다. 전부 합쳐 4,000원이었습니다. 로비 구석 벤치에 앉아 혼자 먹었습니다. 김밥 비닐을 뜯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회사 메일 알림이었습니다. 제목을 보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비핵심 인력 구조 조정 안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메일을 열어봤습니다. 본문에는 예산 절감을 위한 인력 재편, 무기계약직 포함이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래쪽으로 스크롤을 내리니 대상자 명단이 나왔습니다. 가나다 순으로 정렬된 그 명단 중간쯤에 강민수라는 이름이 보였습니다. 김밥을 입에 넣었는데 씹을 수가 없었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민수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갔습니다. 세면대 앞에 서서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차가운 물을 2손으로 받아 얼굴에 끼얹었습니다. 물방울이 턱을 타고 떨어졌습니다. 고개를 들어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에는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파인 50 가까운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저녁 7시 민수 씨는 처가댁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은 장모님 생신이라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식탁 위에는 갈비찜과 잡채, 전이 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장모님은 상석에 앉아 있었고 장인 어른은 그 옆에 계셨습니다. 처제 내외도 와 있었습니다. 장모님이 일부러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민수 씨, 아직도 계약직이야? 식탁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민수 씨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무기계약직입니다, 어머님. 장모님의 목소리는 더 커졌습니다. 에이, 대기업 다닌다더니 결국 그거였네. 쯧쯧. 처제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우리 남편은 이번에 과장 승진했는데 말이에요. 그죠, 여보? 처제 남편은 겸연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군가 숟가락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민수 씨는 목이 말랐습니다.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물 좀 주시겠습니까? 장모님은 젓가락으로 반찬을 집으며 턱으로 부엌 쪽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정수기 있어. 알아서 떠먹어. 민수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정수기에서 종이컵에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먼저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민수 씨가 옷을 갈아입으려고 침대 옆을 지나가는데 아내의 휴대폰 화면이 보였습니다. 잠금 화면에 메시지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오빠 하트 오늘도 고마워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민수 씨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얼굴에서 모든 감정이 사라졌습니다. 그냥 멍하니 서 있다가 천천히 거실로 나왔습니다. 불 꺼진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아파트 단지 가로등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날 강민수 씨는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설 자리를 잃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수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소파에 앉아 창밖만 바라보다가 새벽 1시가 넘어서야 침대로 들어갔습니다. 아내는 이미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민수 씨는 이불을 덮고 누웠지만 눈이 감기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본 그 메시지를 계속 떠올렸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새벽 1시, 민수 씨는 불 꺼진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미역국 한 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녁 7시에 끓여놓은 국이었지만
이미 식어서 표면에 기름이 하얗게 굳어 있었습니다. 아내가 늦는다고 문자가 왔었습니다. 친구들 만나. 먼저 먹으라고만 적혀 있었죠. 민수 씨는 국그릇을 들여다보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째각하는 열쇠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아내가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술 냄새가 옷에서 풍겼습니다. 민수 씨는 소파에서 일어나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요즘 많이 늦네요. 아내는 신발을 벗으며 신경질적으로 대답했습니다. 내가 일일이 보고해야 돼? 민수 씨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욕실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샤워하는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 씨는 식탁에 놓인 식은 국을 전자레인지에 돌렸습니다. 혼자서 그 국을 떠먹었습니다. 입안에서 간이 싱겁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아내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화장대 앞에 앉아 화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민수 씨가 출근 준비를 하면서 보니 아내가 평소보다 훨씬 진하게 화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립스틱도 새로 산 건지 색이 선명한 빨간색이었습니다. 아내는 거울로 민수 씨를 힐끗 보더니 아무 말 없이 화장을 마쳤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어느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민수 씨는 회사에서 조퇴를 했습니다. 구조조정 통보를 받은 후로 회사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고 상사도 굳이 그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신호등 앞에서 기다리는데 옆 차선에서 낯익은 차가 지나갔습니다. 아내의 차였습니다. 민수 씨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내는 분명 오늘 친구 만난다고 했었습니다. 차는 거의 본능적으로 아내의 차를 따라갔습니다. 새 블록을 가서 한 카페 앞에 아내의 차가 주차되는 걸 봤습니다. 민수 씨도 길 건너편에 차를 세웠습니다. 10분 정도 망설였습니다. 핸들을 쥔 손에서 땀이 났습니다. 차에서 내릴까 말까 몇 번이나 손이 문손잡이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결국 민수 씨는 차 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카페 유리창 너머로 안이 들여다보였습니다. 아내가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맞은편에 낯선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였는데 나이는 아내와 비슷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남자가 테이블 위로 손을 뻗었습니다.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내는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개를 살짝 숙이며 웃었습니다. 민수 씨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발이 땅에 붙은 것처럼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커피 테이크아웃 컵이 떨렸습니다. 카페 안 사람들 사이로 아내의 웃는 얼굴이 계속 보였습니다. 민수 씨는 그 얼굴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결혼 초에 자신을 보며 웃던 그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웃음은 다른 남자를 향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저녁 8시가 넘어서 들어왔습니다. 민수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민수 씨가 물었습니다. 오늘 어디 갔다 왔어요? 아내는 가방을 소파에 던지듯 놓으며 대답했습니다. 친구 만났어. 왜? 민수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늘 당신 봤어요. 카페에서. 아내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냉정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오히려 먼저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이 뭘 해줬는데? 응. 민수 씨는 입을 열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계속 말했습니다. 계약직 주제에 뭘 바라는 거야? 나한테.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민수 씨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장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렸습니다. 장모님이 받았습니다. 왜? 민수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지금 집에서.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장모님이 끊었습니다. 남자가 확실했으면 그런 일 없어. 우리 딸만 불쌍해. 전화가 뚝 끊겼습니다. 민수 씨는 한참 동안 휴대폰을 귀에 대고 있었습니다. 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안내 소리만 들렸습니다. 다음 날 저녁 처가댁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녁 먹으러 오라는 연락이었습니다. 민수 씨는 아내와 함께 처가댁으로 갔습니다. 식탁에는 장모님, 장인어른, 처제 내외가 앉아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처제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남자가. 그러면 안 되죠. 민수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제 남편은 민수 씨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가정을 지켜야지. 형님 같은 분이 그러시면. 장인 어른이 한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내 딸이 왜 그랬겠어. 다 이유가 있지. 장모님이 숟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딸이 얼마나 참았는데. 이제 더는 못 참겠다잖아. 민수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아내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혼할게. 더는 못 살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수 씨는 고개를 들어 아내를 봤습니다. 아내는 민수 씨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민수 씨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그날 밤 민수 씨는 혼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친정에 남았습니다. 텅 빈 집에서 민수 씨는 불도 켜지 않고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는 자신의 인생이 설명할 기회조차 없이 무너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민수 씨는 혼자 지냈습니다. 아내는 친정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문자도 없었습니다. 30평 아파트는 혼자 살기엔 너무 넓었습니다. 냉장고를 열면 김치통 하나, 된장통 하나, 그리고 생수병 2개만 덩그러니 있었습니다. 반찬이랄 것도 없었습니다. 저녁은 매일 편의점 도시락으로 때웠습니다.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밥과 반찬을 전자레인지에 돌려 먹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은 목으로 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월요일 오전 10시, 책상 위 내선 전화가 따르릉 울렸습니다. 민수 씨는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인사팀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젊은 여직원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민수 씨, 지금 인사팀으로 올라오시겠습니까? 민수 씨는 네라고 대답하고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주변 동료들이 슬쩍슬쩍 쳐다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갑자기 서류철을 뒤적이기 시작했고 어떤 사람은 컴퓨터 모니터만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다들 민수 씨가 왜 인사팀에 불려가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복도 끝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기다리는 30초가 30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12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올라가는 동안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눈 밑이 거무스름했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잠을 못 잤기 때문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2층에 도착했습니다. 띵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인사팀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안은 조용했습니다. 책상 4개가 일렬로 놓여 있었고 그중 한 책상에 젊은 여직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나이는 한 30 초반쯤 돼 보였습니다. 민수 씨보다 20살은 어렸습니다. 그 직원은 민수 씨가 들어와도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보면서 손으로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민수 씨는 의자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여직원은 여전히 서류만 보고 있었습니다. 한참 후에야 입을 열었습니다. 서류를 민수 씨 쪽으로 밀지도 않고 그냥 책상 위에 놓은 채로 말했습니다. 이번 달 말일까지입니다. 민수 씨는 목이 말랐습니다.
침을 삼키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가 무기계약직인데요. 여직원은 볼펜으로 서류를 톡톡 두드리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서입니다. 무기계약직도 이번 구조조정 대상이에요. 민수 씨의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여기서 20년 일했는데요. 여직원은 서류를 한 장 넘기며 말했습니다. 퇴직금은 법정 최소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계산서는 따로 우편으로 보내드릴 거고요. 여기 서명란에 사인하시면 됩니다. 책상 위로 서류 한 장이 밀려왔습니다. 민수 씨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집었습니다. 펜을 쥔 손에서 땀이 났습니다. 서명란에 강민수라고 쓰는데 글씨가 삐뚤삐뚤했습니다. 평소 쓰던 자기 이름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서명을 마치고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여직원이 서류를 가져가며 말했습니다. 개인 물품은 이번 주 금요일까지 정리하시고 출입증은 경비실에 반납하세요. 민수 씨는 고개만 끄덕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어서 휘청거렸습니다. 책상 모서리를 잡고 중심을 잡았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복도가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습니다. 벽에 손을 짚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복도 끝에 걸린 회사 로고가 보였습니다. 파란색과 은색으로 된 그 로고를 20년 동안 봐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로고는 민수 씨와 상관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서랍을 하나씩 열었습니다. 첫 번째 서랍에는 볼펜 몇 자루와 포스트잇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서랍에는 개인 머그컵과 여분의 넥타이 2개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서랍을 열자 20년 근속 트로피가 나왔습니다. 투명 아크릴로 만든 트로피였는데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민수 씨는 그것들을 천천히 종이 박스에 담았습니다. 전부 담는데 5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20년의 흔적이 고작 작은 박스 하나였습니다. 옆자리 동료가 슬쩍 쳐다봤습니다. 눈이 마주치자 동료는 얼른 고개를 돌려 모니터만 봤습니다. 뒷자리 후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수고하셨습니다라는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민수 씨는 박스를 들고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퇴근 시간 5시 30분, 민수 씨는 박스를 안고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1층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경비실 앞을 지나가는데 경비원 아저씨가 고개를 살짝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 작은 인사가 가슴에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민수 씨도 고개를 숙여 답례했습니다. 회사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5월 저녁 바람이 불었습니다. 박스를 안고 지하철역으로 걸어갔습니다. 집에 도착한 시간은 저녁 7시였습니다. 평소보다 2시간 일찍 도착한 집은 더 썰렁하게 느껴졌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신발장을 봤습니다. 아내가 신던 베이지색 구두가 없었습니다. 검은색 운동화도 없었습니다.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TV 옆 하얀색 선반 위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내가 모으던 도자기 인형들이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침실로 갔습니다. 옷장 문을 열었습니다. 왼쪽은 민수 씨 옷, 오른쪽은 아내 옷이 걸려 있었는데 오른쪽이 반쯤 비어 있었습니다. 옷걸이만 덜그러니 걸려 있었습니다. 화장대로 갔습니다. 거울 위에 놓여있던 립스틱, 향수병, 핸드크림이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속옷과 양말도 절반이 없었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벽에 걸린 액자를 봤습니다. 결혼식 날 찍은 사진이 들어있던 은색 액자였습니다. 하지만 액자 안은 비어 있었습니다. 하얀 배경만 남아 있었습니다. 민수 씨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벽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들렸습니다. 저녁 7시 30분쯤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열쇠 돌아가는 소리,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내였습니다. 검은색 캐리어를 끌고 들어왔습니다. 민수 씨는 소파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회사. 그만두게 됐어요. 오늘. 아내는 캐리어 손잡이를 놓지 않은 채 민수 씨를 쳐다봤습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럼 더는 할 말 없네. 아내는 가방에서 하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 탁 소리나게 던졌습니다. 이혼 서류 변호사한테 보냈어. 당신 서명만 하면 끝이야. 민수 씨는 그 봉투를 내려다봤습니다. A사 크기만 한 하얀 봉투였습니다. 가볍게 보이는 봉투가 바위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아내는 다시 캐리어를 끌고 현관 쪽으로 향했습니다. 캐리어 바퀴가 마룻바닥을 굴러가는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민수 씨가 물었습니다. 어디 가요? 아내는 신발을 신으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친정. 당신이랑은 더 이상 못 살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캐리어가 문턱을 넘어가는 덜컹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쾅 하고 문이 닫혔습니다. 민수 씨는 그 자리에 멈춰 서서 닫힌 문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민수 씨는 냉장고로 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2리터 생수병 하나, 김치통 하나, 된장통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반찬도 계란도 우유도 없었습니다. 냉장고 문을 닫았습니다. 식탁으로 가서 의자를 빼내 앉았습니다. 탁자 위에 놓인 하얀 봉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민수 씨는 그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봉투를 뜯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두 손으로 붙잡고 있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었습니다. 민수 씨는 거실 전등을 켠 채로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맞은편 아파트동 불빛들이 하나씩 꺼져갔습니다. 사람들이 잠자리에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수 씨는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회사도 잃었고 아내도 떠났습니다. 민수 씨는 텅 빈 거실에 혼자 앉아 긴긴 밤을 보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민수 씨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받은 이혼 조정 통지서를 들고 가정법원으로 향했습니다. 5월 마지막 주 목요일 오후 2시, 법원 3층 조정실 앞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긴 의자에 앉아 기다리는 사람들이 몇 명 보였습니다. 다들 무거운 표정이었습니다. 민수 씨도 의자에 앉아 복도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30분쯤 지나 조정실 문이 열렸습니다. 조정위원이 고개를 내밀고 민수 씨를 불렀습니다. 민수 씨는 일어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긴 테이블이 놓인 방이었습니다. 테이블 한쪽에는 장모님, 장인어른, 처제 남편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도 그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수 씨는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조정위원이 서류를 펼치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럼 양측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장모님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컸습니다. 저 사람, 우리 딸 인생 망쳤어요. 대기업 다닌다고 해놓고 결국 계약직이었잖아요. 민수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정위원이 위자료 얘기를 꺼냈습니다. 재산 분할과 위자료 문제인데요. 장모님이 피식 웃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내 테이블 위로 밀었습니다. 집 하나 있어요. 그걸로 하면 돼요. 민수 씨는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부동산 등기 부등본이었습니다. 산속 어딘가에 있는 집이었습니다. 민수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주거가 가능한 집입니까? 장모님이 말을 잘랐습니다. 흉가지. 뭐. 테이블 맞은편에서 처제가 끼어들었습니다. 전기도 잘 안 들어온대요. 한 10년은 사람 안 살았다던데. 처제 남편도 거들었습니다.
물도 제대로 안 나온다더라고요. 수도관이 다 녹슬었대요. 장인 어른이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세금만 꼬박꼬박 나가. 우리도 골칫덩어리였어. 장모님이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허름한 집 사진이었습니다. 지붕은 한쪽이 기울어져 있었고 담장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잡초가 무릎까지 자라 있었습니다. 장모님이 말했습니다. 귀신 나온다는 소문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도 안 사가는 거예요. 처제가 낄낄 웃었습니다. 아내는 휴대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장모님이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팔리지도 않는 애물단지야. 그냥 세금만 축내는 땅이에요. 장인 어른이 한마디 보탰습니다. 저 사람한텐 딱이네. 그죠? 처제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정위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죽어가는 여부는 확인을. 장모님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싫으면 말고. 빈손으로 나가든지. 민수 씨는 등기부등본을 다시 봤습니다. 주소를 보니 강원도 산골이었습니다. 면적은 150평 정도였습니다. 건물은 30평쯤 됐습니다. 민수 씨는 한참을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조정위원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민수 씨는 펜을 집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서명란에 이름을 썼습니다. 강민수라는 세 글자를 쓰는데 10초가 걸렸습니다. 펜을 놓는 손까지 떨렸습니다. 장모님 일행 쪽에서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장모님이 크게 말했습니다. 산속 흉가에서 잘 살아보라 그래. 처제가 처제 남편 귀에 대고 뭐라고 속삭였습니다. 두 사람이 웃었습니다. 조정이 끝났습니다. 민수 씨는 서류를 받아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등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정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복도 끝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조정실 문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장모님 일행이 나오는 소리였습니다. 민수 씨는 걸음을 멈추지 않고 계속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법원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주차장으로 향하는데 뒤에서 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서. 민수 씨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장모님이 서 있었습니다. 장인어른, 처제 남편도 함께 있었습니다. 장모님은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민수 씨 쪽으로 휙 던졌습니다. 봉투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서류가 아스팔트 위로 흩어졌습니다. 민수 씨는 허리를 숙여 서류를 주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한 장 한 장 모았습니다. 장모님이 손가락으로 민수 씨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게 네 인생이야. 알아들어? 민수 씨는 서류를 줍는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장모님이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 딸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대기업 다닌다고 안정적이라고 했잖아. 처제와 처제 남편은 팔짱을 끼고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장모님의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계약직 주제에 대기업 다닌다고 으스댔잖아. 20년 일했다면서. 그래봤자 계약직이야. 민수 씨는 서류를 다 주워 봉투에 넣었습니다. 일어서려는데 장모님이 다시 말했습니다. 그 흉가에서 평생 썩어. 딱 네 수준이야. 주차장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중년 부부가 걸음을 멈추고 구경했습니다. 민수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장모님이 마지막 말을 던졌습니다. 우리 딸이 네 같은 사람이랑 살았다는 게 창피해. 정말 창피해. 장인 어른이 한마디 보탰습니다. 돈도 없는 게 자존심은 있나 봐. 웃기지 마. 처제가 장모님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그만 가요. 저런 사람한테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말고. 장모님 일행은 웃으며 주차장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차 문 여는 소리, 시동 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검은색 SUV가 민수 씨 옆을 지나갔습니다.
장모님이 창문을 내리고 한 번 더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차는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민수 씨는 그 자리에 혼자 남았습니다. 서류 봉투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주차장 아스팔트 위에 서류 조각 하나가 바람에 날렸습니다. 민수 씨는 천천히 걸어서 그것도 주웠습니다. 그리고 자기 차가 있는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차 사이로 홀로 걸어가는 뒷모습이 외로워 보였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시동을 걸지 않고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봉투 안 서류를 꺼내봤습니다. 등기부등본, 이혼 합의서, 재산 분할 동의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주소를 다시 봤습니다. 강원도 태백군 청산면 솔반리. 민수 씨는 그 주소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이제 갈 곳은 그곳뿐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민수 씨는 짐을 싼 중고 승용차를 몰고 강원도로 향했습니다. 서울에서 출발해 3시간을 달렸습니다.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국도로 접어들었습니다. 길은 점점 좁아졌습니다. 양옆으로 산이 높게 솟아 있었습니다. 내비게이션 안내에 따라 계속 올라갔습니다. 포장도로가 끝나고 비포장 흙길이 나타났습니다. 차는 덜컹덜컹 흔들렸습니다. 핸들을 꽉 잡고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길 양옆으로 잡초가 우거져 있었습니다. 한참을 올라가니 낡은 대문이 보였습니다. 민수 씨는 차를 세웠습니다. 시동을 끄고 내렸습니다. 주변은 조용했습니다. 새소리만 가끔 들렸습니다. 대문 앞에 섰습니다. 철제 대문이었는데 녹이 슬어갈색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한쪽은 완전히 기울어져 땅에 끌리고 있었습니다. 민수 씨는 대문을 밀었습니다. 끼익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조금 열렸습니다. 더 밀었습니다. 문이 땅에 긁히며 겨우 사람 하나 지나갈 만큼 벌어졌습니다.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마당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잡초가 허리까지 자라 있었습니다. 민들레, 쑥 이름 모를 풀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습니다. 발을 내딛는데 풀이 무릎을 스쳤습니다. 집 건물이 보였습니다. 기와집이었는데 지붕 한쪽이 푹 꺼져 있었습니다. 벽은 회색 시멘트였는데 여기저기 금이 가 있었습니다. 집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잡초를 헤치며 현관까지 갔습니다. 나무로 된 현관문이었는데 페인트가 다 벗겨져 있었습니다. 문고리를 잡고 열었습니다.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곰팡이 냄새도 섞여 있었습니다. 거실이었습니다. 바닥은 장판이 깔려 있었는데 여기저기 뜯어져 있었습니다. 천장에는 거미줄이 쳐져 있었습니다. 벽에 전등 스위치가 보였습니다. 민수 씨는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한 번 더 눌렀습니다. 역시 불이 켜지지 않았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낡은 싱크대가 있었습니다. 수도꼭지는 녹이 슬어 빨간 갈색이었습니다. 꼭지를 돌렸습니다. 공기 빠지는 소리만 났습니다. 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수도관에서 뚝 하고 갈색 물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방으로 갔습니다. 방문을 열었습니다. 다다미가 깔린 방이었는데 군데군데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창문은 나무틀이었는데 유리 한 장이 깨져 있었습니다. 바람이 그 틈으로 들어왔습니다. 벽장을 열어봤습니다. 안에서 쥐가 후다닥 도망갔습니다. 민수 씨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다시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집 뒤편으로 돌아갔습니다. 담장이 있었는데 절반쯤 무너져 있었습니다. 벽돌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작은 창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낡은 농기구 몇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삽, 곡괭이, 호미가 녹슬어 있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수 씨는 차에서 짐을 꺼냈습니다. 이불 하나, 옷가방 하나, 박스 2개가 전부였습니다.
그걸 집 안으로 날랐습니다. 거실 한쪽에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차에서 손전등을 가져왔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집안은 완전한 어둠이었습니다. 손전등을 켰습니다. 불빛이 거실을 비쳤습니다. 먼지가 빗속에서 날아다녔습니다. 민수 씨는 이불을 펼쳤습니다. 바닥이 차가웠습니다. 이불 위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거미줄이 손전등 불빛에 비쳤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봤습니다. 신호가 한 칸밖에 안 잡혔습니다. 문자를 보내보려 했습니다. 전송이 안 됐습니다. 5분을 기다렸습니다. 겨우 문자가 나갔습니다. 민수 씨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전화가 걸려온 것이었습니다. 화면을 보니 장모님이었습니다. 민수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살만해? 장모님의 목소리였습니다. 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제 목소리 같았습니다. 민수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장모님이 다시 말했습니다. 물은 나오니? 전기는? 민수 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장모님이 낄낄 웃었습니다. 그래, 거기서 잘 살아봐. 평생. 민수 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휴대폰을 옆에 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내쉬었습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무가지 스치는 소리, 잎사귀 흔들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어디선가 부엉이 우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민수 씨는 이불을 끌어당겨 몸을 덮었습니다. 손전등을 껐습니다. 완전한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민수 씨는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무릎을 세워 팔로 감쌌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지난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회사에서의 마지막 날, 아내가 떠나던 날, 법원 주차장에서의 일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민수 씨는 눈을 떴습니다. 어둠만 보였습니다. 창문 틈으로 별빛이 희미하게 들어왔습니다. 민수 씨는 그 별빛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그냥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새벽 5시 창문 틈으로 첫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민수 씨는 밤새 한숨도 못 잤습니다. 벽에 기댄 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몸이 뻐근했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일어서려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벽을 짚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창문 밖을 봤습니다. 산 너머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주황빛 햇살이 마당을 비쳤습니다. 잡초 위로 이슬이 맺혀 반짝였습니다. 민수 씨는 그 풍경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여기가 이제 자신이 살아갈 곳이었습니다. 이 버려진 집, 이 산속 흉가가 이제 자신의 전부였습니다. 그날부터 민수 씨는 일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근처 읍내로 내려갔습니다. 차로 30분 거리였습니다. 읍내 중심가에 인력사무소가 있었습니다. 낡은 2층 건물 1층에 있는 작은 사무실이었습니다. 유리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안에는 남자 서너 명이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들 작업복 차림이었습니다. 민수 씨는 창구로 갔습니다. 50대로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민수 씨가 말했습니다. 일. 구하러 왔습니다. 남자가 민수 씨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공사장 일할 수 있어요? 민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남자가 수첩을 펼쳤습니다. 내일 새벽 5시 여기 앞으로 나오세요. 현장 나가는 차 있어요. 다음 날 새벽 4시 30분 민수 씨는 일어났습니다. 어제 읍내에서 사온 물로 세수를 했습니다. 대야에 물을 받아 얼굴을 씻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정신을 번쩍 들게 했습니다. 어제 산 김밥 하나를 먹었습니다. 작업복을 입었습니다. 새로 산 옷이 아니라 중고로 산 것이었습니다. 조금 컸지만 참았습니다. 읍내 인력사무소 앞에 도착했습니다. 벌써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10명쯤 됐습니다. 모두 남자들이었습니다. 나이는 다양했습니다. 젊은 사람도 있고 민수 씨보다 나이 들어 보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5시 정각 1톤 트럭이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짐칸에 올라탔습니다. 민수 씨도 올라탔습니다. 트럭은 30분을 달렸습니다. 아파트 건설 현장이었습니다. 트럭이 멈추고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현장 소장으로 보이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안전모를 나눠줬습니다. 민수 씨는 안전모를 받아 썼습니다. 사이즈가 안 맞아서 자꾸 흘러내렸습니다. 손으로 고쳐 썼습니다. 옆에 서 있던 20대 청년이 민수 씨를 봤습니다. 처음이시죠? 민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청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힘드실 텐데 화이팅 하세요. 현장 소장이 이를 배정했습니다. 민수 씨는 자재 운반조에 배정됐습니다. 철근을 나르는 일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조가 되어 긴 철근을 어깨에 메고 날랐습니다. 민수 씨는 앞에 섰고 아까 그 청년이 뒤에 섰습니다. 철근을 어깨에 올렸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어깨가 눌렸습니다. 걸음을 옮겼습니다. 20m쯤 걸어가야 했습니다. 10m쯤 갔을 때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계속 걸었습니다. 철근을 내려놓았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등에서 땀이 흘렀습니다. 5월이지만 날씨는 더웠습니다. 뒤에 있던 청년이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민수 씨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다시 철근을 가지러 갔습니다. 똑같은 일을 반복했습니다. 1시간이 지나자 손바닥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2시간이 지나자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허리를 펴려고 했는데 삐끗했습니다. 아픈 신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꾹 참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현장 한쪽에 그늘막이 쳐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앉았습니다. 다들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집에서 싸온 도시락이었습니다. 반찬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민수 씨는 편의점 김밥 한 줄을 꺼냈습니다. 혼자 김밥을 먹었습니다. 옆 사람들이 슬쩍 쳐다봤습니다. 청년이 다가왔습니다. 손에 삶은 계란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거 드세요. 저는 배불러서요. 민수 씨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청년이 웃으며 민수 씨 앞에 계란을 놓았습니다. 그냥 드세요. 남으면 버려야 해요. 민수 씨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후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오전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몸은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계속 철근을 날랐습니다. 3번째 왕복을 할 때 화장실에 가고 싶었습니다. 참았습니다. 5번째 왕복 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현장 소장에게 말했습니다.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가건물 뒤편 임시 화장실로 갔습니다. 화장실 안에서 허리를 주물렀습니다. 아팠습니다. 손으로 허리를 눌렀습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새까맣게 그을려 있었습니다. 흙먼지가 묻어 있었습니다. 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오후 5시 작업이 끝났습니다. 현장 소장이 일당을 나눠줬습니다. 현금이었습니다. 10,000원짜리 지폐 10장이었습니다. 민수 씨는 그 돈을 받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트럭을 타고 읍내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마트에 들렀습니다. 컵라면 5개, 생수 2리터 2병,
식빵 한 봉지를 샀습니다. 계산을 하고 나니 10,000원이 조금 넘었습니다. 물건을 들고 차에 탔습니다. 집에 도착한 시간은 저녁 7시였습니다. 해가 막 지고 있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손전등을 켰습니다. 마당 한쪽에 물통이 있었습니다. 어제 읍내에서 사온 20리터 물통이었습니다. 물을 떠서 냄비에 부었습니다. 휴대용 가스버너로 물을 끓였습니다. 물이 끓자 컵라면에 부었습니다. 3분을 기다렸습니다. 뚜껑을 열고 젓가락으로 면을 들어 올렸습니다. 후루룩 소리를 내며 먹었습니다. 뜨거웠습니다. 혀가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계속 먹었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라면을 다 먹고 나니 몸에 기운이 조금 돌았습니다.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창고에서 낫을 꺼냈습니다. 녹이 슬었지만 날은 있었습니다. 손전등을 켜고 마당 잡초를 베기 시작했습니다. 낫을 휘둘렀습니다. 잡초가 베어졌습니다. 1번, 2번, 3번 베었습니다. 30분쯤 베었을 때 손에서 피가 났습니다. 낫을 쥔 손바닥이 까졌습니다. 물집이 터진 것이었습니다. 민수 씨는 잠시 멈췄습니다. 손을 봤습니다.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주머니에서 물티슈를 꺼냈습니다. 손을 대충 닦았습니다. 다시 낫을 잡았습니다. 계속 풀을 베었습니다. 밤 10시가 되어서야 작업을 멈췄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불 위에 앉았습니다. 온몸이 아팠습니다. 어깨, 허리, 다리 전부 쑤셨습니다.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할 일을 생각했습니다. 새벽 5시에 다시 일터로 나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또 마당 풀을 베야 했습니다. 지붕도 고쳐야 했습니다. 수도도 고쳐야 했습니다. 할 일이 산더미였습니다. 하지만 민수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어둠 속에서 혼자 말했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살았어. 그리고 벽에 기댄 채 잠이 들었습니다. 내일을 위해 몸을 뉘었습니다. 손전등 불빛은 아직 켜져 있었습니다. 희미한 불빛이 민수 씨의 잠든 얼굴을 비쳤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민수 씨의 하루는 규칙적이었습니다.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 현장에 나가고 저녁에 돌아와 집을 고치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손바닥에는 굳은 살이 생겼습니다. 처음에 잡혔던 물집은 터지고 아물기를 반복하다가 이제는 딱딱해졌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오늘은 현장 일이 일찍 끝났습니다. 민수 씨는 읍내 철물점에 들렀습니다. 비닐과 나무 판자를 샀습니다. 지붕을 임시로 막을 재료였습니다. 철물점 주인이 트럭에 실어줬습니다. 민수 씨는 그것들을 싣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사다리를 세우고 조심스럽게 올라갔습니다. 지붕 위에는 구멍이 3군데 있었습니다. 비가 오면 그대로 집 안으로 빗물이 떨어졌습니다. 민수 씨는 나무 판자를 구멍 위에 대고 못을 박았습니다. 망치질을 했습니다. 땡땡땡 소리가 산에 울렸습니다. 판자 위에 비닐을 덮었습니다. 비닐이 날아가지 않게 벽돌로 눌렀습니다. 완벽한 방수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비는 막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지붕에서 내려와 집을 바라봤습니다. 초라했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갔습니다. 깨진 유리창이 문제였습니다. 바람이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민수 씨는 두꺼운 비닐을 창틀에 붙였습니다. 테이프로 꼼꼼하게 붙였습니다. 테이프가 모자라서 신문지도 사용했습니다. 신문지를 창틀 가장자리에 덧대고 테이프로 고정했습니다. 바람이 덜 들어왔습니다.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2주 동안 조금씩 풀을 뱄지만 아직 반도 못했습니다. 마당 돌이 문제였습니다. 큰 돌들이 여기저기 박혀 있어서 걸을 때마다 걸렸습니다.
민수 씨는 삽으로 돌을 파냈습니다. 하나씩 옮겼습니다. 돌 하나가 20kg은 좋게 됐습니다. 1시간에 10개 정도 옮겼습니다. 10개를 옮기면 쉬었습니다. 허리를 펴고 하늘을 봤습니다. 5월 하늘이 파랬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숨을 고르고 다시 돌을 옮겼습니다.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담 너머로 누군가 지켜보는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민수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웃집 할머니였습니다. 흰머리의 할머니가 담장 너머로 민수 씨를 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치자 할머니는 슬쩍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계속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민수 씨는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돌을 옮기고 풀을 베고 쓰레기를 치웠습니다. 1시간쯤 지나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할머니는 이미 집 안으로 들어간 것 같았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수 씨는 도구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대문 쪽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거기 사람 있소? 민수 씨는 돌아봤습니다. 70대쯤 되어 보이는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등이 약간 굽었고 지팡이를 짚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구릿빛이었습니다. 민수 씨는 다가가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이 민수 씨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여긴 왜 왔어? 민수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노인이 다시 물었습니다. 이 집 산 거야? 민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슷합니다. 노인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민수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갈 데가 없어서요. 노인은 아무 말 없이 민수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힘들겠네. 그 한마디가 민수 씨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누구도 그런 말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민수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노인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마당을 보고 집을 보고 지붕을 봤습니다. 그리고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이 땅 예전엔 말 많았지. 민수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노인은 지팡이로 땅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서두르지 말고. 그리고 천천히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지팡이 소리가 똑똑 울렸습니다. 민수 씨는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이 땅이 무슨 땅이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수 씨는 마당 땅을 내려다봤습니다. 돌을 치우고 풀을 베어낸 땅이었습니다. 손으로 땅을 만져봤습니다. 흙이 손에 묻었습니다. 생각보다 단단했습니다. 보통 흙과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민수 씨는 손에 묻은 흙을 털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민수 씨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손전등을 켜고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컵라면이었습니다. 물을 끓이고 라면에 부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라면을 먹으면서 오늘 있었던 일을 생각했습니다. 노인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 땅 예전엔 말 많았지. 그게 무슨 뜻일까요? 민수 씨는 창문 밖을 봤습니다. 어둠 속에 마당이 보였습니다. 라면을 다 먹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서울에서는 볼 수 없던 별들이었습니다. 은하수도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민수 씨는 마당 한가운데 서서 한참 하늘을 봤습니다. 희미한 기대가 생겼습니다.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이 버려진 땅에, 이 흉가에 무언가가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수 씨는 땅을 한 번 더 내려다봤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또 소리가 났습니다. 민수 씨는 돌아봤습니다. 아까 그 노인이 다시 와 있었습니다. 손에 무언가 들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막걸리 병이었습니다. 노인이 병을 내밀었습니다.
오늘 수고했어. 이거나 한 잔해. 민수 씨는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괜찮아. 혼자 사는 게 쉽지 않지. 천천히 해. 그리고 다시 돌아서 걸어갔습니다. 민수 씨는 막걸리 병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따뜻한 기운이 가슴에 퍼졌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온기였습니다. 밤 10시, 민수 씨는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땅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노인이 준 막걸리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달콤하고 시큼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민수 씨는 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다시 시작하는 거야. 그렇게 혼자 다짐했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이제 6월 중순이었습니다. 민수 씨는 집을 조금씩 살만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지붕은 비가 새지 않게 됐고 창문도 바람이 덜 들어왔습니다. 마당 잡초도 대부분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수도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민수 씨는 수도를 고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창고에서 삽을 꺼냈습니다. 수도관이 어디로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집 뒤편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삽을 땅에 찔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삽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흙이 아니라 돌을 파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 씨는 힘을 더 줘서 삽을 찔렀습니다. 땅이 조금씩 파였습니다. 30cm쯤 파들어갔을 때 단단한 안반이 나왔습니다. 이상한데. 민수 씨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보통 산골 땅은 흙이 깊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얕은 곳에 바로 안반이 나왔습니다. 민수 씨는 다른 곳도 파봤습니다. 마당 왼쪽을 팠습니다. 역시 비슷했습니다. 30cm 정도만 파면 단단한 층이 나왔습니다. 계속 파내려갔습니다. 1시간쯤 팠을 때 물기가 느껴졌습니다. 땅이 축축했습니다. 더 파자 물이 스며 나왔습니다. 자연스러운 물길이 있었습니다. 계곡도 아닌데 물이 흐르는 흔적이 있었습니다. 민수 씨는 손으로 흙을 만져봤습니다. 촉촉했습니다. 더 신기한 건 흙의 색깔이었습니다. 위쪽 흙은 갈색이었는데 아래쪽 흙은 회색빛이 돌았습니다. 점토층 같았습니다. 그 아래는 자갈층이 나왔습니다. 일반 산골 땅과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민수 씨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여러 각도에서 20장 넘게 찍었습니다. 오후가 됐습니다. 민수 씨는 마을 이장을 찾아갔습니다. 마을 입구 큰 집에 이장이 살았습니다.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6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나왔습니다. 마을 이장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민수 씨는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위쪽에 사는 강민수라고 합니다. 이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 빈집에 들어온 사람. 들었어요. 민수 씨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장님, 제가 사는 그 땅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이장이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다르다니? 민수 씨가 설명했습니다. 땅을 파보니까 보통 흙하고 다르더라고요. 혹시 뭔가 아시는 거 있으세요? 이장은 잠시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턱을 쓰다듬었습니다. 글쎄, 옛날에 뭐라고 했는데 정확히는 모르겠네요. 민수 씨는 더 묻지 못했습니다. 이장도 잘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인사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월요일 민수 씨는 현장 일을 마치고 읍내 부동산에 들렀습니다. 금빛공인 중개사라는 간판이 붙은 작은 사무실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40대 남자가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안경을 쓴 말쑥한 인상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민수 씨는 앉았습니다. 땅 좀 봐주실 수 있으십니까? 중개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주소가 어떻게 되십니까? 민수 씨가 등기부등본을 내밀었습니다.
중개사가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심하게 보더니 갑자기 표정이 변했습니다. 눈을 크게 떴습니다. 잠깐만요. 여기가. 중개사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뭔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 씨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중개사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혹시 땅 사진 있으세요? 민수 씨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판흙, 지층, 안반 사진들이었습니다. 중개사가 사진을 확대해서 봤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더니 민수 씨를 쳐다봤습니다. 이거 이상하네요. 민수 씨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게 이상합니까? 중개사가 모니터를 돌려 보여줬습니다. 어디서 났어요, 이 땅? 이거 보통 땅 아닌데요. 화면에는 지도가 떠 있었습니다. 민수 씨 땅 주변에 빨간 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중개사가 설명했습니다. 이 지역 예전에 개발 계획이 있었어요. 한 15년 전쯤 민수 씨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개발 계획이요? 중개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도로 확장 계획이었는데 예산 문제로 중단됐어요. 근데 이 자료를 보니까 중개사는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정부 문서 같았습니다. 이거 최근 자료인데 내년에 예산 재편성이 된대요. 그럼 공사가 재개될 가능성이 있어요. 민수 씨는 숨을 멈췄습니다. 중개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만약 도로가 확장되면 여기 토지 보상이 나갈 겁니다. 그것도 꽤 큰 금액으로요. 민수 씨는 입이 바짝 말랐습니다. 얼마나? 중개사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대충 봐도 현재 시세의 5배는 되겠는데요. 보상금만 수억은 될 것 같습니다. 민수 씨는 의자 등받이에 등을 기댔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중개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이 땅 어떻게 구하셨어요? 민수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중개사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건 버려진 땅이 아닙니다. 누가 이걸 팔았어요? 제정신이 아닌데요. 민수 씨는 서류를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중개사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혹시 팔 생각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제가 좋은 가격에 연결해 드릴게요. 민수 씨는 명함을 받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부동산을 나왔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시동을 걸지 않고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핸들을 꽉 잡았습니다. 흉가가 아니었어. 이게 보물이었어. 민수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장모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팔리지도 않는 애물단지라고 했던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민수 씨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당에 섰습니다. 땅을 내려다봤습니다. 이제 이 땅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버려진 땅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이 묻혀있는 땅이었습니다. 민수 씨는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손으로 흙을 만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민수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기대와 불안이 교차했습니다. 정말 개발이 될까? 정말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민수 씨는 일어나 앉았습니다. 창문 밖을 봤습니다. 달빛이 마당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민수 씨는 더 열심히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퇴근 후 읍내 도서관에 들렀습니다. 오래된 신문 자료를 뒤졌습니다. 먼지 쌓인 신문철을 한 장씩 넘겼습니다. 2010년 7월 15일자 신문에서 기사를 찾았습니다. 태백, 청산간 도로 확장 계획 발표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기사에는 예정 노선도까지 실려 있었습니다. 민수 씨는 그 기사를 휴대폰으로 사진 찍었습니다. 구청 민원실에도 갔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20년 전 개발 계획 문서 열람을 신청했습니다. 사흘 후 문서가 나왔습니다. 두께가 5cm는 되는 두꺼운 파일이었습니다. 민수 씨는 민원실 열람 테이블에 앉아 그것을 한 장 한 장 천천히 넘겼습니다. 50페이지쯤에서 도로 예정 노선도가 나왔습니다. 빨간색 형광펜으로 그어진 선이 지도 위를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민수 씨는 손가락으로 그 선을 따라갔습니다. 선은 정확히 자신의 땅을 지나갔습니다. 2주가 더 지났습니다. 민수 씨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이 땅은 분명 가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집만 고치고 현장 일만 했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민수 씨는 저녁으로 라면을 끓여 먹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중년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마을 이장 부인이었습니다. 저기 민수 씨? 제가 친구한테 들었는데요. 그 땅이 개발 계획 있다면서요? 소문이 퍼진 것이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사가 누군가에게 얘기했고 그게 이장 부인 귀에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민수 씨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확실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당에서 풀을 뽑고 있는데 길 아래로 아주머니 2명이 지나갔습니다. 민수 씨를 힐끗 쳐다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소문은 산불처럼 빠르게 번졌습니다. 나흘 후 화요일 오후 민수 씨는 현장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대문 앞에 낯선 차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제네시스 세단이었습니다. 번호판을 보니 서울 차였습니다. 민수 씨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차 뒷문이 열렸습니다. 장모님이 내렸습니다. 명품 핸드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뒤따라 장인 어른도 내렸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민수 씨는 차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장모님이 다가왔습니다. 얼굴엔 어색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법원 주차장에서 보던 그 냉정한 표정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민수 씨, 우리 얘기 좀 하자. 민수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두 사람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장모님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예전에 사진으로 봤던 흉가는 이제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지붕은 말끔했고 마당엔 잡초 대신 작은 텃밭이 있었습니다. 장모님의 입가가 실룩거렸습니다. 여기 좀 들어가도 되겠니? 민수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밖에서 하시죠. 장모님의 미소가 조금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참는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 여기서 얘기하자. 저기, 우리가 그때 좀 심했지? 민수 씨는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장인 어른이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민수 씨, 우리가 너무했어. 진심으로 미안하네. 우리도 그때 화가 많이 나 있었어. 민수 씨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눈빛에 진심은 없었습니다. 그저 필요해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장모님이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그 땅 말이야. 이 집 말이지. 우리가 다시 이야기 좀 하자. 민수 씨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장모님의 목소리가 조금 커졌습니다. 우리가 그때 몰랐어. 이게 이렇게 좋은 땅인 줄 어떻게 알았겠어. 그치? 민수 씨는 말이 없었습니다. 장인 어른이 회유하듯 말했습니다. 우리가 널 키워준 것도 있고 그동안 도와준 것도 있잖아. 그거 생각해서라도 다시 한번. 민수 씨가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차갑고 평온했습니다. 이미 제 땅입니다. 장모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법적으론 그렇지. 근데 우리가 준 거잖아. 가족끼리 다시 정리하면 되는 거 아니야? 민수 씨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이혼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더 이상 가족이 아닙니다. 장모님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야, 너 지금 우리한테 이러는 거야? 응. 민수 씨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제 돌아가 주십시오. 장인 어른이 위협적으로 앞으로 나섰습니다. 너 이러면 우리 딸은 어떡하냐고. 생각 좀 해봐. 민수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건 제가 상관할 일이 아닙니다. 장모님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네가 우리한테 받아먹은 게 얼만데. 밥값이라도 생각해야지. 민수 씨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드릴 말씀 없습니다. 돌아가 주십시오. 장모님과 장인 어른은 어쩔 수 없이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 문을 닫기 전 장모님이 창문을 내리고 소리쳤습니다. 두고 봐. 이거 가만 안 둬. 변호사 선임할 거야. 차가 요란하게 출발했습니다. 비포장도로에 먼지가 피어올랐습니다. 민수 씨는 먼지 속에 서서 차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일주일 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수 씨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왔습니다. 재산 분할 재조정 건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민수 씨는 문자를 읽고 삭제했습니다. 사흘 뒤 토요일 오전 민수 씨는 마당에서 상추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대문 쪽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장모님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머리도 부스스했습니다. 평소 단정했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민수야, 제발. 장모님이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민수 씨는 물뿌리개를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대문 쪽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장모님이 계속 소리쳤습니다. 민수야, 나 좀 봐줘. 응, 우리 다시 얘기하자. 민수 씨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창문 틈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장모님은 대문 앞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장모님은 대문을 계속 두드렸습니다. 30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장모님이 갑자기 대문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을 꿇은 자세였습니다. 양손을 대문에 대고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민수야, 제발. 우리 다시 가족처럼 지내자. 내가 잘못했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 씨는 창문 틈으로 그 모습을 봤습니다. 법원 주차장에서 자신을 손가락질하며 비웃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딱 네 수준이라고 말하던 그 사람이 지금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장모님이 계속 애원했습니다. 내가 미처 몰랐어. 그 땅이 그렇게 좋은 줄. 우리 다시 잘해보자. 응. 민수 씨는 대문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대문을 열었습니다. 장모님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민수 씨는 장모님을 내려다봤습니다. 장모님이 손을 뻗었습니다. 민수야, 우리. 민수는 조용히 말을 끊었습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장모님의 손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민수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날 주차장에서 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제 수준에 딱 맞는 집이라고 하셨죠. 장모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민수 씨는 차분하게 이어갔습니다. 맞습니다. 제 수준에 딱 맞는 집입니다. 그러니 이제 제가 여기서 살겠습니다. 장모님이 바닥에 손을 짚고 일어나려 했습니다. 무릎이 후들거렸습니다. 민수 씨는 부축하지 않았습니다. 장모님이 겨우 일어섰습니다. 민수야, 제발 한 번만. 민수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이상 오지 마십시오. 법적으로 문제 삼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미 정당하게 받은 재산입니다. 그리고 대문을 닫았습니다. 장모님은 대문 밖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결국 비틀거리며 돌아갔습니다. 민수 씨는 창문으로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법원에서 당당하게 걷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 씨는 평상에 앉아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원했습니다. 민수 씨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버려졌다고 끝은 아니었어. 그 후로 장모님은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더 이상 연락이 없었습니다. 민수 씨는 조용히 자기 삶을 살아갔습니다. 매일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 현장에 나가 철근을 나르고 저녁이면 집으로 돌아와 텃밭에 물을 주고 지붕을 손봤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월요일 오전 현장에서 철근을 옮기고 있을 때였습니다. 옆에서 함께 일하던 25살 청년이 땀을 닦으며 말을 걸었습니다. 형님, 요즘 표정이 정말 밝으세요. 처음 오셨을 때랑 완전 다르세요. 민수 씨는 무거운 철근을 내려놓으며 웃었습니다. 그래요? 제가요? 청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처음엔 되게 힘들어 보이셨는데 요즘은 일하면서도 웃으시고 쉬는 시간에도 밝으세요. 민수 씨는 손바닥을 펼쳐봤습니다.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 물집으로 터져서 피가 나던 손이 이제는 누런 굳은 살로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그 굳은 살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일이 재미있어서 그런가 봐요. 땀 흘리고 나면 기분이 좋더라고요. 오후 5시 30분,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당에는 이제 제법 푸른 텃밭이 자리 잡았습니다. 상추가 손바닥만 하게 자라 있었고, 파는 30cm쯤 올라와 있었습니다. 붉은 고추꽃도 피기 시작했습니다. 민수 씨는 녹색 호스를 끌어다 텃밭에 물을 뿌렸습니다. 물줄기가 햇볕에 반짝이며 흙을 적셨습니다. 집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난달에 중고 알루미늄 창문을 달았습니다. 페인트 칠은 좀 벗겨졌지만 유리는 깨끗했습니다. 한전에 신청해서 전기도 들어왔습니다. 전봇대에서 집까지 새 전선을 연결했습니다. 이제 밤에 형광등을 켤 수 있었습니다. 손전등 불빛에 의지하던 생활은 끝났습니다. 수도도 완전히 고쳤습니다. 녹슨 철제 수도관을 PVC관으로 전부 교체했습니다. 이제 수도꼭지를 틀면 맑은 물이 세차게 쏟아졌습니다. 저녁 7시 민수 씨는 텃밭에 쪼그려 앉아 상추를 몇 장 뜯었습니다. 푸른 잎사귀가 손에 잡혔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가 씻었습니다. 된장 한 숟가락을 접시에 담고 상추를 싸먹었습니다. 직접 키운 상추라 그런지 씹을수록 고소한 맛이 났습니다. 밥 한 공기를 금세 비웠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직접 만든 평상에 앉았습니다. 버려진 창고에서 찾은 나무 판자를 대패로 곱게 밀어서 만든 평상이었습니다. 그 위에 낡은 방석을 깔고 앉았습니다. 옥수수 수염차를 우려 마셨습니다. 구수한 향이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해가 서쪽 산 너머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주황빛과 분홍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민수 씨는 종이컵에 담긴 차를 홀짝이며 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33층 아파트 베란다에서는 절대 볼 수 없던 풍경이었습니다. 이곳에 온 지 어느덧 석 달이 지났습니다. 그때 길 아래에서 익숙한 똑똑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팡이 소리였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아는 노인이 천천히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등이 약간 굽은 노인은 대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민수 씨를 보고 주름진 얼굴 가득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손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잘 됐네, 젊은이. 고생 끝이야. 민수 씨는 벌떡 일어나 대문으로 다가가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덕분입니다, 어르신. 노인이 손을 저었습니다. 내가 뭘 했다고. 자니가 다 이겨낸 거지. 그리고 천천히 돌아서 지팡이를 짚으며 내려갔습니다. 뒷모습이 든든해 보였습니다. 민수 씨는 노인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다시 평상에 앉았습니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장모님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민수 씨는 화면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빨간색 거절 버튼을 눌렀습니다. 휴대폰을 나무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마음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마지막 햇살이 금빛으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민수 씨는 차를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가슴도 따뜻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가을 수요일 오후 4시, 민수 씨는 현장 일을 마치고 트럭을 타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집이 500m쯤 남았을 때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덜컹덜컹 중장비 소리였습니다. 굴착기 엔진 소리, 덤프트럭이 흙을 싣는 소리가 산골짜기에 울렸습니다. 집 근처에 내리니 도로 공사 현장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주황색 안전 펜스가 200m쯤 쳐져 있었고 노란색 굴착기 3대가 땅을 파고 있었습니다. 현장 입구에 큰 안내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태백, 청산간, 국도 확장 공사, 착공 2025년 9월 준공 2027년 6월이라고 파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나흘 후 토요일 아침, 구청에서 등기 우편이 왔습니다. 보상협의 안내문이었습니다. 월요일 오전 10시까지 구청 3층 토지보상과로 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민수 씨는 월요일 아침 일찍 구청을 찾아갔습니다. 3층 복도를 걸어 토지보상과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책상 6개가 놓여 있었고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공무원이 창가 쪽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수 씨가 다가가자 공무원이 두꺼운 서류 파일을 펼쳤습니다. 강민수 씨 맞으십니까? 민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공무원이 서류를 민수 씨 쪽으로 돌려 보여줬습니다. 지적도가 그려져 있었고 빨간 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땅이 도로 예정지에 전부 포함됩니다. 보상금은 감정평가 결과 30억 8천만 원으로 산정됐습니다. 민수 씨는 의자 등받이에 등을 기댔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공무원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설명했습니다. 토지 보상금 27억, 건물 보상금 1억 5천만 원, 이주 정착금 2억 3천만 원입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 1차로 50% 입금되고 나머지는 한 달 뒤에 입금됩니다. 민수 씨는 입이 바짝 말랐습니다. 공무원이 펜을 내밀었습니다. 여기 서명란에 사인하시면 됩니다. 민수 씨는 떨리는 손으로 검은색 볼펜을 잡았습니다. 서명란에 강민수라고 썼습니다. 글씨가 평소보다 삐뚤빼뚤했습니다. 1년 전 법원에서 이혼 서류에 서명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기분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금요일 오전 11시, 민수 씨는 읍내 은행에 앉아 있었습니다. 통장 정리를 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창구 직원이 통장을 기계에 넣었습니다. 기계가 드르륵 소리를 내며 숫자를 찍었습니다. 직원이 통장을 건넸습니다. 민수 씨는 통장을 펼쳐봤습니다. 잔액란에 15억 4천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민수 씨는 은행을 나와 차에 탔습니다. 시동을 걸지 않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숨을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었습니다. 2달 후 민수 씨는 읍내 중심가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200평짜리 평지를 샀습니다. 남향이었고 앞이 탁 트인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집을 지었습니다. 40평짜리 단층 주택이었습니다. 붉은 벽돌로 외벽을 쌓았고 현관 앞에는 나무댁을 깔았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튼튼하고 따뜻해 보였습니다. 석 달 후 새해 1월 집이 완성됐습니다. 민수 씨는 이사를 했습니다. 옛날 흉가에서 쓰던 물건 중 몇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직접 만든 나무 평상, 낡은 방석, 녹슨 낫을 가져왔습니다. 새 집 마당 한쪽에 평상을 놓았습니다. 마당 왼쪽에 넓은 텃밭을 만들었습니다. 흉가 텃밭에서 키우던 상추를 조심스럽게 옮겨 심었습니다.
고추도 뿌리째 파서 옮겨 심었습니다. 오른쪽에는 과일나무를 심었습니다. 감나무 2그루, 매실나무 2그루, 대추나무 1그루를 심었습니다. 나무 사이에는 작은 화단도 만들어 코스모스 씨를 뿌렸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3시, 민수 씨는 마당 평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두꺼운 역사책이 놓여 있었습니다. 요즘 읽고 있는 조선왕조실록 해설서였습니다. 도자기 찻잔에 녹차를 우려 한 모금 마셨습니다. 여유가 생겼습니다. 대문 쪽에서 똑똑 소리가 났습니다. 민수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는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습니다. 노인은 새 집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와, 정말 잘 지었구만. 새 집 구경 좀 하러 왔네. 민수 씨는 벌떡 일어나 대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르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노인이 마당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깔끔한 벽돌집, 잘 정돈된 마당, 푸른 텃밭과 어린 과일나무들을 하나하나 둘러봤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참 좋구만. 여기서 이제 편히 사네. 민수 씨는 노인을 평상으로 모셨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노인이 물었습니다. 옛날 그 흉가 땅, 아깝지 않나? 민수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 땅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감사할 뿐입니다. 노인이 민수 씨 어깨를 툭툭 두드렸습니다. 그래, 그 마음 잃지 마게. 자네는 이미 이긴 거야. 두 사람은 한참을 조용히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해가 서쪽 하늘로 기울었습니다. 노을이 마당 전체를 붉게 물들였습니다. 버려졌다고 끝은 아니었습니다. 강민수 씨는 다시 섰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 멀리 산 너머로 해가 천천히 넘어갔습니다. 새집 굴뚝에서 하얀 연기가 가늘게 피어올랐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는 연기였습니다. 때로 인생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다시 시작됩니다. 민수 씨의 새로운 하루가 그렇게 평화롭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긴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